오늘은요, 이제 4교시로 교육을 합니다. 4교시 수면교육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팁 하나 정도 드리면서요. 잠자리, 쾌적한 잠자리법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데요. 아기들이 보통 2개월 정도 전에는 땀을 잘 안 흘려요. 근데 2개월이 지나가면서부터 신진대사가 이렇게 원활하게 막 빨리빨리 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땀샘의 수는요 어른하고 똑같대요. 근데 체구가 작으니까 더 많이 흘리는 거죠. 아기들의 실내복이 다 면으로는 되어 있지만 땀 흡수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쾌적하게 재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제가 한번 예전에 찾아봤더니 외국 제품이에요. 땀을요 등에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기 피부랑 옷이랑 사이에 넣어주는 땀 흡수 패드가 있대요. 그래서 그 패드를 넣었다가 패드가 어느 정도 이제 축축해지면 패드를 이렇게 빼주면 좀 쾌적하게 잘 수 있다.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또 일부러 돈을 주고 또 패드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엄마들이 출산용품 준비하는 거 중에 보통 한 20, 30개씩 준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가지 손수건, 네, 손수건 어마어마하게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많죠? 가지 손수건이 이렇게 보시면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모난데요. 요걸 이렇게 돌리면 마른 목골로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마른 목골 모양으로 아기 등에 한번 넣어봐 주시는 거예요. 대신 끝에는 이게 세모 모양이니까 바깥으로 꺾으면 라벨처럼 꺾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기 피부와 옷 사이에다 넣어 주셔가지고 땀을 한번 흡수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좀 축축해졌을 때 빼주시면 조금 더 쾌적하게 잘 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 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워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보통 좁쌀베개, 짱구베개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 커버로만은 우리 아이 땀 흡수가 충분치 않아요. 네,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손수건 한 2개 정도 이렇게 마르셔가지고요. 커버와 베개 사이에 좁쌀베개는 넣어주시면 되고요. 짱구베개는 위에다 덮어가지고 한 번 더 땀 흘리고 좀 빼주실 수 있게끔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4교시 또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기 수면 이해하기 이제 2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잠은요, 타이밍이 절반이에요. 타이밍만 잘 잡아도요, 벌써 우리 아기 절반은 재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데 그 타이밍 잡기가 꽤나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 아기를 잘 재우는 엄마들을 보면은요, 아기의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그렇죠. 졸음 신호 올 때 재우면 진짜 잘 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졸음 신호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 두 번째는요, 엄마의 감정은요, 아기에게 전달이 돼요. 엄마의 감정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아기를 재울 때 엄마가 좀 힘든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기도 그것을 느낀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가지 내용 가지고 좀 더 확장해서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아기 잠에 대해서 타이밍을 찾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타이밍을 어떻게 찾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3가지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졸림 신호만 찾아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타이밍 중에서도 졸림 신호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졸림 신호만 찾아도 절반은 성공인데, 자, 다음 페이지 잠깐 볼게요. 졸릴 때 보이는 행동들이에요. 졸릴 때 보이는 행동들이 지금 일반적인 행동들만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팔과 다리를 휘적거려요. 이런 아기들 많습니다. 물론 100일 전 아기들이 특히 이런 아기들이 많은데요. 팔과 다리를 이제 휘적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팔과 다리를 이렇게 좀 잡아주시거나 속삭이로 싸주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품을 합니다. 일반적이죠. 하품이 2번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아이 많이 졸리구나. 잠자리로 이동하셔서 재우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눈과 얼굴을 비벼요. 많이 졸린 겁니다. 손으로 비비기도 하고요. 바닥에 비비기도 하고요. 침구에다가 비비기도 하고요.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어때요? 가슴팍에 막 비비면서 파고들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아마 다 겪으셨을 거예요. 머리나 귀를 긁거나 잡아당겨요.
어떻게 잡아당겨요? 머리를 이렇게 긁는데요. 아기들이 알다시피 손톱이 얇고요. 그렇죠. 가늘죠. 그러다 보니까 날카롭죠. 그러다 보니까 긁으면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나요. 피가 막 날 정도로 긁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엄마가 한 손으로 아기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오히려 엄마가 손끝으로 이렇게 긁어주시는 것도 방법이 돼요. 네.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 속을 막 긁으면 그렇죠. 귀 구멍 안에 귀 속 안에가 막 딱지가 너무 많이 나요. 이때도 엄마가 손 살짝 잡아주시고 오히려 엄마가 만져주세요. 그러면 잠 자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냥 막 긁도록 두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손가락이나 무언가를 빨기 시작해요. 자기 진정 반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빨아요. 그렇죠. 빠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손가락만 빠는 경우도 있지만 뭐 가재 손수건도 막 빨고 이불도 막 빨고 엄마 팔도 빨고 막 그렇죠. 이럴 때는 졸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신체의 일부를 깨물기도 해요. 이거는 이가 나는 아기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낮 동안에 놀면서 이렇게 깨물면서 노는 이런 내용 이런 부분들을 즐겁게 느끼는 아기의 경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물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머리를 막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상담에 남겨주세요. 머리 흔드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뇌발달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통 24개월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3돌 정도 되면은 거의 다 사라져요. 그리고 남아가 조금 더 많다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몸을 비비꼽니다. 막 비비꼬아요. 이렇게. 이거는 팔과 다리를 휘적거리는 거에서 좀 더 큰 아기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거나요. 이마, 손, 또 발이 따끈따끈해져요. 그래서 이마를 이렇게 만져보면 이마가 따끈따끈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아이가 졸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요. 이건 좀 큰 아기들이죠. 돌 지난 아기들. 돌아다니면서요. 막 이렇게 부딪혀요. 졸린데 놀고는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행감각, 균형 감각이 좀 무뎌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부딪히면서 다닙니다. 이때는 졸리다고 보셔야 되고요. 특히 외출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 아이 졸린 거예요. 외출을 잠시 접으시고 들어와서 재우시던지 차량에서 재우시던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을 감았다 또렷하게 뜨기를 반복하거나 머리가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증상은 이제 잠에 빠져드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졸릴 때 보이는 행동들이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졸릴 때 보이는 행동들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엄마가 만약에 모른다고 하시거나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유심히 살펴봐 주세요. 자, 두 번째요. 타이밍 찾아볼 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 너무 피곤할 때 재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요. 어른하고 달라가지고 너무 피곤하면 오히려 더 잠을 못 자요. 그렇죠. 악을 쓰면서 막 울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도가 한번 이렇게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그 파도에 우리 아기를 못 재우게 되면 그 다음 파도가 올 때까지 엄마가 아기랑 조금 실랑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어느 정도 깨워져 있다가 우리 아기를 재워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먹고 어느 정도 깨워서 놀다가 잠을 재울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시간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낮잠 전에 깨어있는 시간을 조금 참고를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 아기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차트를 쭉 보시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낮잠의 횟수도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깨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 내용을 기본으로 우리 엄마가 알고 계시면 수면 일지를 썼을 때 내용과 비교하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는 가능하시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졸림 신호라 우리 너무 피곤할 때 재우지 말자고 했는데 어떻게 찾아내나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능하시면 수면 일지를 쓰셔야 돼요. 우리 크라잉베이비 잠깐 보시면 자, 이렇게 성장일기 안에 보시면 수면에 대해서 메모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메모를 하시면서 우리 아기를 케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메모를 쭉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메모를 하냐면 수면 시간은요. 매회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총 얼마나 잤는지를 평균 시간도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죠. 요 메모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언제 졸려 하는지를 꼭 메모를 하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깨어 있었는지를 평균치를 내기 위해서 언제 졸려 하는지. 엄마가 대충 깨어난 시간 알죠? 그리고 언제 졸려 하는지를 적게 되면은 그 중간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언제 졸려 하는지도 메모하시면 좋겠고요. 졸릴 때 보이는 행동을 적으셔야 됩니다. 졸릴 때 보이는 행동. 그래서 매일매일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꾸준하게 적으면 아, 우리 아이는 이런 행동이 가장 많을 때 졸려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엄마가 보다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횟수도 적어주시는데요. 횟수는 왜 적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3교시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낮잠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3-4번을 자는데 어느 날은 2-3번 자는 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아, 우리 아이가 잠이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 낮잠 좀 안 잔다고, 낮잠 좀 줄었다고 엄마가 힘들거나 아이를 타박하거나 그런 일이 줄어들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자고 일어났을 때의 행동이에요. 푹 자고 일어나면은요. 아기들이 혼자 누워서 옹알이를 하거나 웃거나, 그렇죠. 막 혼자 몸놀이 하고 있죠. 막 혼자 이렇게 뒹굴거리거나, 아이가 일단 뭔가 개운해해요. 그러나 부족하게 잤을 경우에는 일어나면서부터 웁니다. 그리고 깨어난 지 30분도 안 됐는데 계속 눈을 비벼요. 그렇죠. 계속 비벼요. 그리고 막 짜증내요. 덜 잤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적게 되면 아, 푹 자고 일어난 시간이 뭐 1시간 반 정도 자니까 푹 잔 거고 1시간을 자니까 부족하게 잔 거다. 이런 걸 우리 엄마가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낮잠을 연장을 못했을 경우에 그 다음 낮잠을 조금 더 앞당겨 재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수면 일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3가지를 가지고요. 일단 수면 일지를 기반으로 졸림 신호랑 너무 피곤할 때 재우지 않도록 그 시간을 알게 되면 아기 잠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일지를 쓰면은 우리 엄마가 아기 파악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보다 쉽게 재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차트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2번째 내용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2번째 내용, 엄마의 감정이 아기에게도 전달이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잠파도가 지나갔어요. 잠파도 거의 끝 무렵이에요. 아, 재워야 되는데 엄마가 놓친 거야. 맞아요. 이럴 때는요, 그냥 놀아주는 게 좋아요. 재우려고요, 초조함과 긴장감과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엄마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안 나가요. 이런 불편한 감정은 아기한테도 전달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전달이 돼버리면은요, 아기에게 속마음을 들키게 되면은 더 재우기가 어려워져요. 아기가 느낀단 말이에요. 엄마의 막 눈치를 막 봐야 돼요. 엄마의 편한 리듬이요, 아기에게 전달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면 뭐 한자 나오고 막 영어 나오는데 사실 전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거. 근데 우리 엄마들 아셔야 되니까. 인입 현상, 동기화 현상이라고 해서요. 예를 들면 분리불안 있는 아기 어떻게 해요? 재울 때 엄마가 같이 누워서 이렇게 토닥토닥 하죠. 그러면 이 토닥토닥 하는 리듬에 엄마가 마음이 풀어져서 잠이 들어버려요. 먼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이렇게 엄마를 보다가 엄마가 자잖아요. 같이 자요. 엄마가 이렇게 살짝 눈을 떴더니 애가 자고 있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유식을 먹을 때도 어때요? 이유식 먹일 때도 엄마가 야, 이거 되게 맛있어. 냠냠냠 이렇게 과하지만 표정을 보여주면 아기가 살짝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이러다가 따라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엄마의 감정이 다 고스란히 아기한테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재울 때요, 제가 지난 3교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아기 재울 때 너무 힘들게 재우지 마세요. 엄마의 힘든 것이요, 엄마는 못 느끼시겠지만 얼굴로 다 표현이 되고요, 목소리 톤으로 다 나와요. 아기의 하는 행동을요, 엄마가 인내심이나 책임감으로 참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기를 가능하시면 이해를 해주세요.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죠? 잠을 잘 모르는 아기들이기 때문에 아기의 행동을 내가 어른이니까 너가 하는 행동을 내가 참아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엄마도 터져요. 뚜껑이 이렇게 팍 열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참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아기의 행동을 그 개월수에 맞게끔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클라잉맵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